연수문제 1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얘의 한 허근을 g라고 할 때 g와 g바 켤레복소수가 되겠죠. 곱하면 8이 된다라고 그랬네요. 자,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요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x항은 없기 때문에 0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준다면 자, 분위기 딱 보니까 요거 2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2 대입하면 1, 2, k 플러스 1이 되고요. 2k 플러스 2가 되면서 더하면 2k 플러스 2입니다. 자, 곱하면 4k 플러스 4가 되면서 여기 0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2 곱하기 x의 제곱, 요거 중괄호로 바꿔볼까요?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2k 플러스 2 요거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의 한 허근이 g다 그랬으니까 요 x 이퀄 2는 실근이죠. 그럼 허근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요거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g가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봤더니 k가 지금 실수 k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계수가 실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g라고 한다면 나머지 근은 볼 것도 없이 누가 되냐 하면 g바가 됩니다.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g와 g바가 되는 거고, 자, g와 g바를 곱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이 두 근의 곱은 2k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g바가 8이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k는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수문제 2번 보겠습니다. 3차식 fx는 얘에 대하여 3차 방정식 fx 이퀄 0의 세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방정식 2x 빼기 1 이퀄 0의 세 근의 곱을 p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p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단 a, b는 실수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fx 이퀄 0의 세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수 세 개를 n, 그 다음 n-1, 그 다음 n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n이 2 이상이 되어야만 n-1도 자연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11x 빼기 b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렇게 n, n-1, n 플러스 1 세 개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11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요 근들을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한 그 값이 11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n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해보면요, 요렇게 두 개 곱합니다. 그럼 n제곱 빼기 n이 되고요, 요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요게 11이 돼야 된다라는 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제곱은 3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넘어가면 이퀄 12가 되는 거라서 n제곱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n은 2 이상의 자연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구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는 것은 1과 2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세 근을 알았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자, 세 근의 합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a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a가 마이너스 6과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b는 뭐가 되냐 하면 세근의 곱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해봤자 6이고 그 값이 b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그냥 6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p근은 뭐냐 하면 이 f의 2x 빼기 1 이퀄 0의 세 근의 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구하면 되느냐? 2x 빼기 1이 1 또는 2 또는 3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1, 2, 3이 요 주어진 fx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것은 f의 1도, f의 2도, 그 다음 f의 3도 0이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f의 값을 0을 만들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2x 빼기 1의 값이 1 또는 2 또는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x 값을 구해보면 요거 1 또는 2분의 3 또는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f의 2x 빼기 1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은 1과 2분의 3과 2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세근의 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싹 다 곱하면 p가 3이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문제에서는 a, b, p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p를 해주시면 a와 b는 마이너스 6과 6이니까 없어지고요. 남는 건 p 해서 3 하나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에 서로 다른 세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다항식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f의 알파, f의 베타, f의 감마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감마의 세제곱 플러스 3 요거 값을 구해라 라는 것과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3차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알파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똑같고요. 자, 여기서 알파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3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3을 더한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타일 때도 똑같겠죠? 그 다음 감마일 때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게 2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면 요 부분은 2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랑 똑같고요. 요 부분은 2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2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하여라 요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거 전개하면 곱셈 공식입니다. 8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4가 되겠죠. 곱하기 4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다시 쓸게요. 감마 그 다음 플러스 감마의 알파 요거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 베타 감마가 3차 방정식 얘의 세 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 여기 x 제곱항이 없죠? 계수가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감마 플러스 감마의 알파 이 값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그냥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8 자 빼기 얘는 0이니까 이제 다 0 돼서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1 곱하기 2에서 2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빼주니까 플러스 1 되어서 요거 얼마? 11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습 문제 4번입니다.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요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세제곱 빼기 2x 여기도 있죠. x세제곱 빼기 2x 여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세제곱 빼기 2x를 라지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라지 x의 4제곱 빼기 17의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16 이퀄 0 이렇게 방정식을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썼냐 하면 이게 이제 복 2차식이다 보니까 x의 제곱, 라지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요거는 그냥 라지 x의 제곱 빼기 16 그 다음 곱하기
라지 x의 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뭐 한 방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라지 x의 제곱이 16이거나 또는 라지 x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지 x가 지금 x의 세제곱 빼기 2x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x의 세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이 16이거나 또는 x의 세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이 1이다. 요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제곱해서 16이 됐다면 x의 세제곱 빼기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던가 또는 x의 세제곱 빼기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x의 세제곱 빼기 2x 빼기 4 이퀄 0이 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근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실근은 어떻게 찾냐 하면 요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요거 얼마로 되냐 하면 이거 2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4, 2, 4,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2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근은 x는 2가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2차 방정식이죠. 여기선 실근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별식 적어보시면 4분의 d는 1 빼기 2가 되어서 요거 0보다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근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실근은 x는 2 요거 하나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요거 넘어오면 여기 플러스 4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플러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또 마이너스 2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 마이너스 4 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이 되는데 여기서 역시 실근 x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이죠. 얘 이퀄 0은요. 우리가 판별식을 보면 요거 역시 1-2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실근은 x는 2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왔다 갔다 써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 이퀄 0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그러면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홀수 번째 거와 짝수 번째 거 합이 똑같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실근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판별식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이거 0보다 큰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여기서도 실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뭐가 되냐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하니까 5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x의 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요거 재활용합시다. 여기에서 요 맨 마지막이 1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누구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실근 x는 1과 자,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도 실근에 같습니다. 판별식 적용해 보면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실근을 구해보면 2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실근은 또 1도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도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었죠. 그러면 우린 개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것만 알면 됐었지만 뭐 이미 구했으니까 자, 한 번씩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갖는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수문제 5번입니다. 4차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네 허근을 알파, 알파바, 그 다음 오메가, 오메가 바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자, 당연히 알파바는 알파의 켤레복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켤레복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 빼기 4x의 제곱 요렇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8x의 제곱 빼기 4x의 제곱이라서 4x 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a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빼기 요건 2x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빼기 한 번은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니까 요거부터 써줄게요.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한 번은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꼴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얘는요. 얘가 이퀄 0이거나 또는 얘가 이퀄 0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와 알파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요쪽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4가 이퀄 0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양변에 알파 플러스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2 곱해주시면 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4 그 다음에 우변은 곱해봤자 0 됩니다. 그럼 이거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8 이퀄 0이니까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오메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 이퀄 0 되는 거고요. 얘의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배 오메가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곱셈 공식에 의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8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오메가 세제곱 빼기 8 이퀄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8 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알파 세제곱과 오메가 세제곱은 각각 실수이다 그랬는데 자,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실수 맞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8 실수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알파 플러스 알파의 바가 2이면 그랬으니까 이거 아주 잘 뒀네요. 요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2차 방정식, 요거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알파 베가 되고 그때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2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2는 0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알파의 세제곱은 이미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냐 하면 요거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알파의 제곱은 2알파 빼기 4와 같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빼기 4 대입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0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없어지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12에서 이거 0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2면 그랬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것도 잘 뒀네요. 2차 방정식 얘 이꼴 0에 두 근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 시계값이 60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요 자리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메가의 세제곱은 8이니까 요 자리에 8을 대입하면 그냥 곱하기 10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끄집어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고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니까 거기다 1을 더해주면 괄호 안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6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60이다 그랬으니까 디귿도 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연습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 얘의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실수 알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위기 봤더니 요거 복 2차 방정식이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방정식은 라지 x의 제곱 빼기 알파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576 이퀄 0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래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스몰 x의 값이 모두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라지 x의 값은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스몰 x가 전부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에 근도, 그러니까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모두 다 정수의 제곱꼴이 돼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얘가 x-a의 제곱, 그 다음에 x-b의 제곱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x의 제곱은 a제곱이 되고 또는 스몰 x의 제곱이 b제곱이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b 해서 스몰 x의 값이 모두 다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a의 제곱 곱하기 x-b의 제곱, 이때 a, b는 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요걸 전개합니다. 그럼 라지 x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라지 x가 되고요. a제곱 b제곱은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 얘하고 얘가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파는 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고 그 다음에 576이 누구랑 같다? a제곱 b제곱과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찾아내려면요 576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576을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그럼 3, 3일은 3, 3, 9, 27, 3, 2, 6 이렇게 되고요. 다시 3하면 3, 6, 18, 3, 4, 1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576은요. 2의 6제곱이네요.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576을요.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요렇게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576은 1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전체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2의 4제곱이 아니죠. 2의 제곱이겠죠. 요거의 제곱 요렇게 분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 요렇게 분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과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 분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요거 순서가 뒤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뭐냐 하면 알파의 값입니다. 알파는 어차피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나 a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b가 1이 되나 더한 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네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냐 하면 이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1 더하기 576 이렇게 되어서 577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경우에는 4 더하기 요거 뭐 됩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44 해서 요거 148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9 더하기 64 되기 때문에 요거 73의 값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36 이렇게 돼서 52의 값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파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7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방정식 예의 두 실근의 합이 4, 두 허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이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4차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의 좌변을 잘 봤더니 4차 방정식 항이 5개인데 이 정중앙에 있는 x제곱항을 중심으로 좌우의 계수들이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에서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럴 때에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정중앙에 있는 x제곱항으로 묶어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4x의 제곱 빼기 12x 빼기 a 빼기 x분의 12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때는 x가 0이 아니라는 그거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이 x 이퀄 0이 된다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거 전부 0, 0, 0, 0 되고 4 이퀄 0 돼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방정식 중에 x 이퀄 0이라는 근은 없구나.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낼 때에는 x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찾아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안쪽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4배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 빼기 a 이퀄 얼마? 0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요걸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뭐가 되냐 하면 이거 t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요 x제곱은 그대로 둘 겁니다. 요 안쪽만 바꿔주시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a가 돼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요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의 x제곱 이퀄 0 요렇게 우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얘가 이퀄 0 되는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얘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요. 4의 t-알파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베타 이퀄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t가 지금 뭐냐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4배의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베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누가 있었냐 하면 x 제곱이 곱해져 있었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요 x 제곱에서 x 하나는 얘를 줄 거고요. x 나머지 하나는 얘 곱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배의 x의 제곱 빼기 알파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베타 x 플러스 1 이퀄 0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4차식을 우리가 이렇게 2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요거 이퀄 0이거나 혹은 요거 이퀄 0이라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모든 실근의 합이 4고 그러니까 두 실근의 합이죠. 그 다음 두 허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4개의 근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2개의 실근을 갖고 다른 하나는 2개의 허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근의 합과 허근의 합이 나와요. 그래서 실근의 합은 4고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고 요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다면 여기서 나오는 두 실근의 합은 얼마? 4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두 허근이 나온다면 두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두 허근의 합은 베타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알파는 4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알파 대신에 4를 대입하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4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요 꼴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A 값을 구하려면요, 사실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요 식을 다시 보면 됩니다. 요 식. 자, 요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알파가 지금 4입니다. 그럼 얘는 t-4와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전개하면 자, 4t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에 마이너스 16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8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이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계수가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면 x제곱으로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의 팁은 자, 이 부분을 요거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가정을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요 과정이 이 문제에 푸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구하면 우리가 쉽게 A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습문제 8번 보시죠. 4차 방정식 얘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때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2 플러스 델타가 마이너스 18의 값을 갖는다면 상수 A의 값은 얼마겠느냐 요걸 묻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어쨌든 얘는 4차 방정식인데 4차항의 계수가 1입니다. 따라서 2ax의 세제곱 빼기 1 플러스 a의 x의 제곱 빼기 2ax 플러스 a라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델타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x 4제곱의 개수가 1이 되면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돼서 요거 이퀄 0이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2 플러스 델타 요 값이 마이너스 18이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가 아니라 전부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보면 되느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데, 자,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괄호 밖으로 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이 4개가 곱해져서 그냥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나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2 플러스 델타가 똑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우변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좌변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16a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4a가 되고 플러스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두 개는 없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5a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2가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 값이 마이너스 18이다 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변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5배 a는 30이 되고 결과적으로 a는 얼마와 같다? 2와 같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 얘가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근으로 갖는데요. 근데 그 두 허근은 또 알파와 알파 제곱의 꼴이다 라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자, 그때 두 실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4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얘가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실근을 우리가 PQ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얘 이퀄 0의 두 실근이 P와 Q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 이퀄 0의 두 허근이 알파와 알파 제곱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P 플러스 Q는요, 요거 마이너스 A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 다음 PQ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PQ가 지금 실수니까 이렇게 되면 A도 실수, B도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A, B가 실수인 상황에서 얘와 얘를 곱했을 때 4차 방정식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두 실수 MN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 4차 방정식의 계수가 모두 실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항등식을 만든다면 결국 C와 D도 실수여야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C와 D 중에 허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전개했을 때 이 4차식의 모든 계수가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전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요 2차 방정식 이퀄 0이죠. 요것도 역시 실계수 2차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고, 이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라면 나머지 허근은 볼 것도 없이 알파 바가 된다라는 걸 켤레근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의 제곱과 알파의 바가 서로 똑같다. 요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념 시간에 뭘 배웠냐 하면 계수가 모두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라면 나머지 두 개의 근 중에 반드시 하나는 알파 바가 되어야 한다. 이게 켤레근이죠. 3차 방정식에. 요걸 배웠는데 이게 3차 방정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4차 방정식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즉
개수가 모두 실수인 4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알파라고 주어진다면 나머지 세 근 중에 반드시 하나는 그 켤레복소수인 알파 바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4차 방정식의 켤레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알파의 제곱이 알파 바와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식의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그럼 알파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알파 바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자, 알파 바 전체의 제곱은 알파 바 곱하기 알파 바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알파 제곱 전체의 바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알파 제곱이 알파 바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알파 바의 바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켤레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알파 바의 바는 자기 자신 알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의 4제곱은 알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는 0은 아니죠.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알파의 세제곱 빼기 1은 이퀄 0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알파 빼기 1,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 됩니다. 근데 알파는 허근이니까 알파가 1이 될 수는 없고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알파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허근 알파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요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2차식이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여기 대신에 얘의 근인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퀄 0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걸 전개했을 때 또 요 4차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b가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서 상수항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 세제곱항의 개수가 4죠.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x 세제곱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즉 x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ax의 세제곱이 나올 때예요. 이거 말고는 x의 세제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4x 세제곱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3이다 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a는 3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복잡한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얘를 전개하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m 플러스 n이죠. 그럼 m 플러스 n은 어디서 구하냐 하면, 자, 요거 이퀄 얘다라는 게 항등식이죠. x에다 1 대입합니다.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m 플러스 n 플러스 1은, 자, 여기다 1 더했을 때, 1 대입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 그래서 요게 15가 돼요. 따라서 m 플러스 n이라는 것은 15에서 자 6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 방정식도 개수가 모두 실수인 경우 한 허근이 알파라면 나머지 세 근 중 하나는 반드시 알파의 바, 즉 그 켤레 복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게다가 요 알파 제곱이 알파의 바랑 똑같기 때문에 알파의 4제곱은 알파 바의 제곱과 똑같고,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의 바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알파 바의 바가 되어서 요게 알파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된다. 요것도 센스 있게 알아내셔야 되고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 된다. 이것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문제라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번에 요 비슷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미한 착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연수문제 10번입니다. 3차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f의 마이너스 2나 f의 0이나 f의 2나 모두 똑같은 값 k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나조건은 방정식 fx 이퀄 0에 한 근은 1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곧 뭘 뜻하냐 하면 f의 1은 얼마구나, 이퀄 0이구나, 요걸 알려준 거랑 똑같죠. 자, 이때 방정식 fx 이퀄 0에 나머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얼마겠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가조건에 있어요. 요런 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fx는 3차식이다 라고만 알려줬죠.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다만 마이너스 2, 0,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k로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3차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k다 이렇게 쓰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법은 가조건에 의해서 fx를 요렇게 두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2를 넣어도 k가 나오죠? x에 0을 대입해도 k가 나옵니다. 그 다음 x에 2를 대입해도 k가 나오니까 x에 대한 3차식이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이 3창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a로 두되 a는 0은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f의 1은 0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f의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a가 되고요. 얘는 3되고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k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k는 얼마다? 3a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의 fx를 이제 바꿔 씁니다. k 대신에 3a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a로 묶어줍니다.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렇게 묶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중괄호 안쪽을 전개를 하면요, 요거 x제곱 빼기 4입니다. 요렇게 두 개 곱하면, 근데 거기다 x를 곱하니까 x의 세제곱 빼기 4x가 되고 플러스 3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인수분해합니다. 1, 0, 마이너스 4, 3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다 더하면 0 됩니다. 따라서 요 자리에 1 들어가죠. 그럼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이겠죠. 그걸 본다면 요거 이퀄 0 되는 거고, 여기서는요 x는 이퀄 1이라는 실근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두 근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이퀄 0의 두 근이다. 즉,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베타와 같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해서 요거 7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연수문제 11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k 플러스 s의 값은 얼마겠느냐 요걸 묻고 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일단 세 근을 구해내야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인데 자 분위기 보니까 이거 싹 다 더하면 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k 해서 0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k 요거 이퀄 0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근 중에 하나가 x는 이퀄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에서 나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 이퀄 0에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둘 겁니다.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요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게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1은 서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사이에는 반드시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0보다는 알파가 크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4분의 d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k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k가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걸 일단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 세 개의 값 중에 1과 알파 베타 중에 빗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럼 가장 긴 변이 1이 돼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는 1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 둘을 더해서 2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삼각형의 빗변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알파나 베타 중에 어느 하나가 빗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빗변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제곱과 같다. 요렇게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알파와 베타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4-4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알파 제곱 없어집니다. 그러면 4알파는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알파가 4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가 4분의 3이면 어떻게 되느냐? 베타는요 2, 즉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빼는 거니까 베타는 4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 그때의 K 값과 S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 값 나왔으니까 K 값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16분의 1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과도 딱 일치합니다. 부합하죠.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16분의 15라 요게 K구나. 요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인데 지금 베타가 빗변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변은 알파와 베타가 될 텐데 알파와 1이 될 텐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1인 거죠. 여기가 베타인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그냥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얘는 8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S 플러스 K의 값은 자, 요거 8분의 3이고 요건 16분의 15니까 16분의로 통분을 해주시면 요거는 6 플러스 15가 되어서 요게 16분의 2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